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관심이 많으신 무지해반증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무지해반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저를 찾아오세요. 처음에 발이 너무 못생겼다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발이 어디 불편해서 오시는 거죠.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 때문에 오셨지만 알고 봤더니 무지해반증이 원인인 것들도 있죠. 대표적으로는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서 그게 너무 아프다. 어떤 분들은 굳은 살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티눈이라고도 하고 오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티눈이 아니라 이제 발의 변형 때문에 생기는 굳은 살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무지해반증이라고 하면은 그 발 안쪽에서 이렇게 뼈가 돌출돼서 생기는, 발이 못생겨져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무지해반증은 단순히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그런 1차적인 변형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다양한 우리 3차원적인 변형이 생기는데, 본인 발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혹시 이제 무지해반증이 좀 있으신 분들 자세히 보면은 이제 단순히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엄지 발톱도 하늘을 보지 않고 옆을 보는 경우들도 많고, 또 한 가지는 잘 느끼시지는 못하겠지만은 엄지발가락을 관여하는 우리 뼈들, 우리 중족골도 있고 발가락 뼈도 있지만 그것 자체의 움직임이 좀 더 많아지는 문제들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단순히 발이 못생겼으니까 치료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기보다는 발에 변형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이게 얼마만큼 나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느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치료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단순히 발의 모양이 못생겼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수술적인 치료나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 발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는데, 특히 맨발 걷기도 많이들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러닝들 많이 하시잖아요. 뛰기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발이 뭔가 불편한 것들이 생기죠. 단순히 일상생활만 해서는 생기지 않는 그런 통증이나 불편감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냐, 또 그런 발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없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치료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리 무지해반증의 원인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어요. 보통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어머니와 따님이 같이 오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누구네 집 누가 발이 변형이 됐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해서 유전적인 소인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걸 다 우리가 유전적인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아직 좀 논란의 여지는 좀 있는 편이에요. 선천적인 것들, 후천적인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신발을 그동안에 신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평발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무지해반증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일단 약을 쓰고 이런 보존적인 치료가 우선이 돼야겠지만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분들, 계속 발이 불편한 분들, 그 다음에 발이 변형이 돼서 엄지발가락이 이제 그 무지해반증 자체 변형이 심해지면은 다른 발가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발가락 사이에 어떤 피부의 문제들도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를 하게 되겠죠. 수술적인 치료는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발 진료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었고, 대부분은 많은 절개와 고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조금 좀 부담스러운 수술이었죠, 환자분들에게. 근데 요즘은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었을 거고, 그다음 수술 이후에 재활 기간도 많이 단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을 다양한 수술 방법을 통해서 많이 수술을 해봤지만은 최소 침습 수술하신 경우들이 수술 후에 통증도 그렇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기간도 훨씬 짧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관련해서 저도 논문도 썼었고, 다른 교수님들, 다른 해외 의료진들이 작성한 논문에서도 많은 부분에선 동의를 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수술은 이제 최소 침습 수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경도, 중등도, 고도로 이제 심한 정도를 나누는데 중등도까지는 최소 침습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고도의 변형이 있는 분들도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저도 시행을 좀 해봤는데 만족도가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수술하고 나서는 저희가 뭐 깁스를 하거나 그렇게 고정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뼈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다른 방법을 해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수한 우리 샌들 같이 생긴 특수한 슬리퍼를 신고 바로 걷게 허용을 하는데 다만 이제 수술하고 나서의 이제 통증이 좀 있기 때문에 며칠 정도는 조금 다니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는 있죠. 보통 6주 정도 신발을 신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뼈가 우리가 어느 정도 유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 보조기는 제거를 하고 일반 운동화 또는 일반 신발을 신고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보통 금속 나사를 고정을 하는데요. 그 금속 나사의 경우 제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금속으로 인해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요. 뭔가 좀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제거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일회성 수술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술하고 나면 재발을 한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느냐, 하면 언제 해야 되느냐 말씀들이 있어요. 재발은 분명히 재발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이제 수술 후에 재발을 나는 얼마나 할 것이냐. 그건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소인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수술 후의 재발 정도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변형을 교정하고 나서 재발을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걸 감안해서 이후에 재수술이 필요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교정을 좀 과교정을 하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재발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으로 인해서 발이 불편하고 통증이 생기고 어떤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게 되죠. 이게 무지해반증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중족골두가 돌출돼서 생기는 변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양한 접근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영상검사, 그 다음에 발의 압력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유전적 소인 내지는 유연성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단순히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떠도는 얘기로만 그냥 믿고 지내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